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하루 확진자 규모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전주보다 2배 가까이 늘어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폭발적인 증가세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이게 아직 정점이 아니라는 건데요. 만남과 이동이 잦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확진자 폭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코로나 방역 컨트롤 타워인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복지부가 위치한 세종시의 일일 확진자 수 또한 6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전과 충남에서도 종교단체 등 대규모 집단 감염이 없음에도 각각 200명대와 300명대를 넘기며 역시 일일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지역의 확진자 폭증은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시작됐습니다. 비슷하게 유지되던 확진자 수가 주말부터 2배 가까이 늘더니 그 영향이 주중으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 한 달간 주간 확진자 수 추이를 비교하면 대전과 세종, 충남 모두 월 초 잠시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주엔 2배 넘게 증가하며 이른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난 걸 알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사실상 우세종이 된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분석했습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미크론이 한 38.5%를 차지했는데 현재는 50%를 넘어서 문제는 아직 고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동과 만남이 많아지는 설 연휴가 닥친 데다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된 지역과 비교하면 아직 확산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대전시는 조만간 일일 확진자가 400명을 넘기고 치료 중인 누적 확진자도 3,000명을 넘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존 격리 시스템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확산세가 예상됨에 따라 대응 체계도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증상이 약한 확진자들은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되 이들을 관리할 24시간 대응 인력을 46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태 악화 시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방역 택시도 4대에서 14대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이나 경기 일부 지역처럼 PCR 검사 대신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는 등 방역 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고위험군에 대해서 집중하는 새 방역 체계로의 전환은 아직 미정인 상태. 급격한 확산세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부터 전환이 예상되지만 아직 의료기관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에 대해 세종시 등은 일선 병의원과의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천안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천안시에 따르면 풍세면의 한 산란개 농장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됐으며 이 농장에서는 12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반경 500m 이내 3개 농장에서 사육 중인 닭 26만 마리에 대해 긴급 살처분에 돌입했으며 방역대에 들어가 있는 10km 내 180여 농가 150만 마리에 대해서는 이동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청남도는 6시간 동안 도내 모든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리고 예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직장의 상사라도 직원들에게 가축 사육장을 짓게 하고 또 폭언에다 농사까지 시킨다면 안 되는 일이겠죠. 실제로 장애인 이동 편의를 돕는 충남의 한 기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문제가 되면서 이 센터장이 자리를 떠났다가 1년 만에 다시 복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피해 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단독 보도 이수복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수레에 돌을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언뜻 공사근로자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논산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소속 콜택시 기사와 직원입니다. 이 모든 건 당시 위탁사업자인 센터장 A씨의 황당한 지시로 시작됐습니다. A씨는 사무실 인근에 닭과 오리 사육장을 짓게 하고 농작물 경작을 위한 비닐하우스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기사와 일부 직원들이 업무 이외의 일이라며 항의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언이었습니다. 야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삽자루 갖다 버릴라 이런 소리. 결국 직원들은 논산시와 대전지방 고용노동청, 인권위 등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산시는 지난해 4월 A씨와의 위탁 사업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동청 등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논산시가 직영에서 위탁 운영으로 방침을 바꾸고 A씨가 지회장으로 있는 한 장애인 단체를 위탁 사업자로 선정한 겁니다. 시는 이 단체가 유일하게 입찰에 나서 어쩔 수 없었다며 피해 직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추가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적 노무 요구라든가 공유물 사적 이용 등 그리고 채용에 대한 그 투명성이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담아서 A씨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시를 일부 한 건 맞지만 강제하지 않았고 폭언과 욕설 등은 막역한 관계로 지내면서 나온 말이었다고 설명합니다. 얀마 뭐 이렇게 웃음을 했지 막 인상 쓰면서 막 이러진 않았어요. 다음 달 1일 A씨는 센터장으로 다시 복귀할 예정. 괴롭힌 피해 직원들은 오늘도 마음 졸이며 출근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시 문 나가니까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지금 정신과 치료받아요. TJB 이수복입니다. 자신의 여자친구에 이어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34살 A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 3부는 피고인이 유족 측에 진심 어린 사죄도 하지 않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항소심 선고 후 A씨에게 사형이 내려지길 원했지만 오늘 판결은 어처구니 없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6월 당진시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같은 아파트 여자친구 언니 집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언니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PC방에서 종업원의 눈을 피해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로 25살 A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일 밤 대전 서구의 한 PC방에서 종업원에게 화장실 변기가 막혔으니 가보라고 말한 뒤 종업원이 자리를 비우자 카운터에서 현금 40만 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는 등 비슷한 방식으로 약 한 달간 전국 각지의 PC방에서 17차례에 걸쳐 600여만 원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물 시장도 뜨겁습니다. 올해는 지역 특산품을 활용한 설 명절 선물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거리 안전을 중시한 경향으로 보입니다. 특산품을 가공 생산하는 지역의 업체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물 빠진 갯벌이 녹색 감태밭으로 변했습니다. 아침부터 할머니들이 뻘에 나와 시린 손을 풀어가며 감태를 일일이 걷어 올립니다. 이렇게 수확한 감태는 깨끗하게 세척한 다음 한 올 한 올 가지런히 골라 김발에 붙여놓습니다. 2시간 건조를 거쳐 귀한 감태 제품이 완성되는데 100장 한 돛 값이 도매가로 4, 5만 원. 모양이 비슷한 김보다 6, 7배 비싸지만 일손이 소화하지 못할 만큼 주문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성의를 다하고 만들고 있거든요.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정말 우리 어르신들이 노력과 피와 땀을 진짜 합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드세요. 가마솥에서 조청이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이기를 48시간. 강정에 조청을 바르고 튀밥가루를 익혀 한과를 만듭니다. 별도 가공시설 없이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원재료도 태안산만 쓰고 있는데 하루에만 1kg 300상자가 인터넷을 통해 팔려나갑니다. 기존의 방식이 아닌 전통 방식을 고집한다는 거. 옛날 맛 그대로 옛날 어르신들이 만들었던 그 맛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특산품 매장 수입도 급증했습니다. 태안군이 직영하는 로컬푸드 매장은 최근 보령 해저 터널이 뚫리면서 도시민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지역 명물인 호박 고구마부터 김, 생강 등 특산물이 불티나게 팔리며 올해 설 매출은 2배가량 늘 전망입니다. 도시민들 지역에 관광하러 왔다가 로컬푸드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히 먹거리 안전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농특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건강을 최우선시하는 현대인의 경향과 맞물려 지역의 특산품이 명절 선물로 어느 해보다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전까지 현 당원협의회 위원장의 지방선거 출마 선언과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의 개별 선거 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가 대통령 선거일 전까지 정권 교체의 선봉장이 돼 대선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충남도당은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이 정권 교체의 선봉에서 인류도시 대전 미래전략 대장정 출발을 선언하며 대전시장 출발을 공식화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대전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로 기업과 투자 위기가 일자리 위기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대전형 거리두기와 여성과 복지를 반영한 대전형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소속 정기현 대전시 의원이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 의원은 학교교육 혁신을 위해 교육 업무 전담 인력을 지원해 교사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 밖 교육체계 구축 등 10가지 공약으로 대전의 미래를 여는 교육시장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년 전 대선 공약인 신행정수도 이전으로 시작된 국가균형 발전은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올해 처음으로 국가균형 발전의 날이 법정 기념일이 됐는데 앞으로 구체적 실천 방안과 로드맵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세범 기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2004년 1월 29일 지방화와 국가균형 발전 시대 선포식을 갖고 이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게 됩니다. 그 후로 이날을 매년 기념해오다 지난해 관련 법안이 통과된 뒤 최근 시행령이 마련돼 드디어 법정 기념일이 되고 올해 원년을 맞았습니다. 설 연휴로 인해 앞당겨 실시한 행사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 요인과 지방정부 수장이 총출동했습니다. 20년 동안 국가균형 발전이 때로는 행정수도 우연 판결 등 좌초를 겪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갔다며 의미를 되새겼고 제도약을 천명했습니다. 법정 기념일이 됐다는 것은 이제 국가균형 발전이라는 이 가치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국가균형 발전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본 가치입니다. 국가균형 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엔 국무총리실을 포함해 16개 정부 부처가 이전하고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도 확정됐습니다. 다른 지역에도 한정과 NH 등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이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공장 증설과 수도권 철도 신설 등이 잇따르면서 수도권 인구가 2019년도에는 50%를 넘길 정도로 불균형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세종시나 혁신도시와 같은 국가 부분의 이전이 있었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분의 이전과 같은 특단의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날이 수십 개나 되는 법정 기념일의 하나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구체적 로드맵으로 실천력을 담보해야 합니다. 정부가 제안한 충청권 혹은 부울경 등 지방 권역을 하나로 묶어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내는 초광역 메가시티의 탄생과 수도권이 민간 기업의 지역 이전을 촉발할 과감한 인센티브를 정부가 보장하는 재원 지원 등이 절실합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먼 국가 균형 발전. 오늘 첫 해를 맞은 기념일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정책을 시행합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며 시내 전체 초등학교 1학년 학급의 학생 수 20명을 실현키로 하고 10개 학교를 대상으로는 세종 꿈마루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로 상담과 탐색에서 체험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창의 진로 교육원을 내년 상반기 개원합니다. 설 연휴로 인한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가운데 국내 택배업계 점유율 1위인 CJ 대한통운의 파업이 이어지면서 대형마트 배송이 중단되는 등 택배 대란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파업 29일차를 맞은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과 민주노총은 대전 허브 터미널에서
서울 택배 대란주법은 CJ 대한통운과 CJ그룹에 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CJ 대한통운이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비 요금 인상분 중 일부를 빼돌리려 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제정된 표준 계약서에 과로를 넣는 독소 조항을 포함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